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문화누리카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영화 볼 때 쓰는 그 카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영화 관람용 카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드리는 문화생활의 날개를 달아주는 복지 혜택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한 사람당 14만 원이 충전되고 본인 부담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가 연간 지원금을 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카드는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누리카드는 복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일부 먹거리까지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문화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누리카드에서 말하는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거든요. 단순히 고급스러운 문화 활동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야는 도서 분야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동네 서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전자책이나 중고도서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새 책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고 서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4만 원으로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요즘은 전자책 시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음악 분야입니다.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음반과 음원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건 악기와 관련된 용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배우거나 체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넓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서 악기 연주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상 분야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우리가 흔히 OTT라고 부르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같은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는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이제 공연과 전시, 문화체험 분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용법이 많아요. 먼저 공연과 전시는 기본이죠. 콘서트,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술관, 박물관 관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건 문화체험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 캘리그래피 체험, 전통한지, 공예 체험, 쿠킹 클래스, 심지어 사진관에서 프로필 촬영까지도 가능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전통 문화 체험을 한다면,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비누 만들기, 캔들 만들기, 가죽 공예, 목공예, 심지어 바리스타 체험까지 문화적 성격이 있는 체험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역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들이에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궁궐 투어, 한옥마을 투어, 지역 문화재 투어 같은 것들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혼자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교육적이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광과 교통 분야예요. 이 부분을 알고 나시면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먼저 교통비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차표, 고속버스표는 기본이고요. 놀랍게도 항공권 결제까지 가능해요. 국내선 항공권 말이에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리고 렌터카 대여도 가능해요. KTX로 부산에 내려서 렌터카를 빌려서 남해안 드라이브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숙박시설 이용도 가능해요. 호텔, 모텔, 민박, 펜션, 콘도까지 숙박업소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문화관광과 연관된 숙박업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관광 목적의 숙박이어야 합니다. 관광지 입장권도 당연히 가능하죠. 테마파크, 동물원, 식물원, 수목원, 아쿠아리움 같은 곳들 말이에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체험 시설들도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온천, 찜질방, 스파, 캠핑장, 글램핑장, 농촌 체험 마을, 펜션 체험 프로그램까지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농촌 체험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딸기 따기, 감자 캐기,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문화누리카드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여행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교통비,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보죠. KTX 승차권으로 서울에서 신경주까지 거기서 렌터카를 빌려서 불국사, 석굴암 관람, 경주 한옥마을 민박에서 1박, 다음날 첨성대와 대릉원 관람 후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 이 모든 비용을 문화누리카드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14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가족이 여러 명이면 카드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이제 올해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여가 활동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바둑, 장기 같은 전통 놀이부터 시작해서 낚시, 등산용품 구매, 자전거 대여,
심지어 볼링장이나 당구장 이용까지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이게 문화활동인가 싶어서 애매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죠.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즐기시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 건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낚시용품 구매나 낚시터 이용료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충분히 문화활동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두 번째 큰 변화는 먹거리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물론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통 찻집, 문화 카페, 북카페, 갤러리 카페 같은 곳들이죠. 그리고 문화시설 내부에 있는 카페나 식당도 사용 가능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영화관 매점, 공연장 내 카페 같은 곳들 말이에요. 전통 음식 체험도 포함되어요. 전통차 시음, 한과 만들기 체험, 떡 만들기 체험, 전통주 시음회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푸드 투어나 미식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전주 한옥마을 맛집 투어, 인사동 전통차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도 문화누리카드로 즐길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2025년에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크게 올랐어요. 문화와 생활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카드의 혜택을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분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잡화, 미용실, 학원비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담배, 주류, 로또 같은 사행성 상품도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책을 사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된다거나 백화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사려고 했는데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아무리 문화 관련 상품이라고 해도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문화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이나 음료를 사는 경우, 전시회나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사는 경우,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리는 경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혹시 확실하지 않으시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한지요? 라고 간단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직원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실 때는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온라인 가맹점이라고 해도 모든 상품이 다 결제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해당 사이트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한 상품들만 따로 분류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가맹점을 찾고 카드를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맹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두 검색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유용한 기능이 내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가맹점 찾기 기능이에요. 지도에서 현재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가맹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외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온라인몰 연결 기능도 좋아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가맹점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체 가맹점 목록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엑셀 파일로 받아서 검색하시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가맹점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년 자동으로 충전되니까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1월 1일에 자동으로 14만 원이 충전됩니다. 잔액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카드 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세대별로 카드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면 총 56만 원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큰 금액이 필요한 활동들도 할 수 있어요. 가족 여행을 계획하실 때나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내시거든요. 먼저 계절별 활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꽃 구경과 연계된 활동들이 좋아요. 벚꽃 축제나 유채꽃 축제 같은 지역 축제 참여, 식물원이나 수목원 방문, 꽃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것들이죠. 여름에는 물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천드려요.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강이나 계곡 근처의 캠핑장이나 펜션 이용, 시원한 전통차나 빙수 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들이 좋겠죠. 문화유산과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궁 투어, 전통차 체험, 독서의 계절에 맞는 서점 투어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것들이요.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해 보세요. 온천이나 찜질방, 실내 체험 프로그램, 연말 공연이나 전시 관람,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는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것들이죠. 가족 단위 활용법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교육적 효과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학관, 어린이 박물관, 체험 학습장 같은 곳들을 이용하시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진로와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세요. 직업체험관, 창작공방, 예술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중장년층이시라면 건강과 문화를 함께 챙길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드려요. 전통 운동 체험, 건강한 전통 음식 체험, 자연 속에서의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연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14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만 1천 원 정도예요. 매월 책 한 권씩 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여름에는 가족 여행을, 겨울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특히 지역 문화재단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곳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문화가 있는 날을 활용해 보세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문화누리카드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올해 문화누리카드 제도에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용 범위의 확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 활동과 먹거리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특히 바둑, 낚시 같은 전통적인 여가 활동이 포함된 것은 중장년층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먹거리 분야의 포함도 큰 의미가 있어요. 문화와 음식은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전통차 체험, 향토 음식 체험, 문화 카페 이용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문화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문화와 생활의 경계를 점점 허물어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스포츠와 건강 분야의 확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온라인 강의, 디지털 아트, 가상현실 체험 같은 것들도 앞으로는 문화누리 카드로 즐길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농촌 지역의 문화 환경은 다르잖아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체험이나 전통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최신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문화누리 카드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누리 카드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문화누리 카드는 단순한 할인 카드가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연간 14만 원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전시를 즐기고 체험을 하고 여행까지 갈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여가 활동과 먹거리까지 더해져서 생활 속 즐거움이 훨씬 커졌고요.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에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주변 가맹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을 거예요. 둘째, 현재 카드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까지의 사용 계획을 세워보세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문화 활동이 훨씬 의미 있고 즐거우거든요. 넷째, 새해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연간 계획을 세우고 계절별로 다른 활동들을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복지는 아는 만큼, 그리고 삶은 누리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